좋은 아침.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안녕하세요. 자, 커피 대령이요. 고맙습니다. 진짜 매너 좋으시다. 자. 왜? 그건 당신 일이잖아. 왜 항상 남자한테 그런 걸 물어봐? 집에서 뭐해?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데 살림 육아 왜 나만 해? 여자가 죄인이야? 이제 웃겼자! 아이 몰라 끊어. 과장님, 그 본부장님 부르세요. 나를? 예. 어서. 앉아요. 다른 게 아니라 요즘 TV 뉴스에서 성희롱 사건이 자주 나오던데 실상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자네를 고충 상담으로 임명할까 하는데 어떤가? 예? 제가 성희롱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서. 처음부터 잘 아는 사람이 어딨어. 얼마 전 지역본부에서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인권이 쫓아다닌다고 야단이야. 내가 아는 한 기업도 고용노동부 들락거리라고 골머리를 앓더구만. 일단 사건이 터지면 방법이 없어요. 자네만 믿네. 축하드려요. 과장님,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야, 우리 과장님 여직원들한테 인기 많으시더니 드디어 감투 뜨셨네요. 예? 감투는 무슨 이 혹 붙인 거지. 승진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어이 고충 상담원. 어떤 고충이든지 다 상담해 주는 거야? 내가 요즘 와이프 때문에 아주 밤이 무서워. 샤워 소리가 무섭다니까. 내 고충 어떻게 해결 좀 안 되나? 아, 농담이야, 농담. 뭐 말을 못 하겠네, 원. 에이, 혹시 다들 그날이야? 나 과장, 여직원들 고충도 좀 해결해줘야겠는데. 저런 것도 성희롱 아닌가? 부장님도 참 평소에 매너가 좋고 친절한 행동으로 인기가 많았던 나 과장. 덕분에 고충 상담원으로 임명이 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집에서는 아내에게 여자가 그것도 못하냐 라는 말을 달고 사는 편견이 좀 있는 남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본부장 이야기처럼 나 과장은 고충 상담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저기 김대리, 무슨 일이야? 말을 해야 알지. 과장님,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동안 괜한 소문 날까봐 걱정도 되고 부장님 입장도 있어서 참았는데요. 부장님? 한 부장님? 한 부장님 또 야한 농담 있구나. 농담도 정도가 있죠. 이것 좀 보세요. 이야, 김대리 몸매 죽인다. 이번에 놀러 가서 찍었나 봐. 아, 네. 내가 수영 좀 하는데 호텔 수영장 놀러 갈까? 내가 수영 가르쳐 줄게. 괜찮아요. 하긴 나도 자신 없다. 김대리 수영 가르쳐 주다 쌍코피 터질 것 같아. 아유, 이 부장님이 심심하셨네. 심심하셨어. 에이. 이런 문자를 매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성희롱 사건 신고하러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유, 김대리. 아니, 농담이 좀 지나치시긴 했는데 김대리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응? 과장님이 고충 상담원 되셨다고 해서 기대하고 왔는데 정말 실망이네요. 아니, 그 부장님이 별뜻 없이 그냥 하셨다는 거 잘 알잖아. 과장님, 지금 부장님 편 드시는 거예요? 저 사내에서 해결 안 되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아휴, 내가 지금 뭘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고충 상담을 하냐고. 참. 과장님, 무슨 고민 있으세요? 아니, 아무것도. 에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데요, 뭘. 아, 그나저나 고충 상담원의 고충은 누가 해결해주나 몰라. 아, 참. 됐거든. 아이, 그러지 말고 얘기해봐요. 한 부장님이 사고를 쳤어. 한 부장님이 무슨 일을요? 아, 됐어, 몰라. 간다. 얘기해주세요. 저 과장님, 참 답답하게 진짜. 그러니까. 정말요? 그래. 아니 뭐, 저 부장님이 좀 살짝 심하긴 했지, 응? 살짝. 부장님 그런 농담할 때 정말 싫더라. 어? 솔직히 김대리도 문제야. 그 평소에 싫으면 싫다고 표현을 하던가. 그리고 그 술자리에서 부장님이 그 주정 부리면 다 받아주면서 뭘 참. 부장님이 워낙 막무가내잖아요. 솔직히 이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법이 그럼. 응? 참. 대리님. 에이. 참. 커피가 싱겁네, 그지? 부장님 어떡하실 거예요? 뭘 어떡해. 내가 농담할 때 나가장도 좋다고 썼잖아. 제가 언제요? 아, 그리고 김대리가 그러는데 회사 야유회 갔을 때랑 작년 송년회 때 술 취해서 실수하셨다면서요? 그거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정신이 없었다니까. 다음날 바로 미안하다고 했어. 그래놓고 왜 또 밤마다 문자 보내셨어요? 몰라. 나가장이 잘 해결해봐. 나가장만 믿고 간다. 응? 아니, 부장님! 들어와요. 본부장님께서 저를 찾으셨다고 해서. 아니, 사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으면 나한테 보고를 했었어야지. 아,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피해 여직원이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더라고. 여직원회에서 나를 찾아왔어. 아, 그건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보고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일을 이중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성희롱 사건이 잘못 처리되면 조직도 조직원도 전부 힘들어져요.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말이야. 형님, 여기 사건 진술서에 그때 저한테 하셨던 말씀 전부 다 적으세요. 뭔 얘기? 그때 저한테 하셨던 말씀 전부 다요. 그 김대리한테 실수했던 거랑 이상한 농담하고 문자 메시지 보낸 그 전부 다요. 무슨 실수? 난 문자 메시지 몇 개 보낸 거 말고는 몰라. 그때 저한테 말씀 다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딴소리 하시면 어떡합니까? 몰라. 나 기억 안 나. 부장님! 처음과는 다르게 모른 척 딱 잡았다는 한 부장. 게다가 나 과장의 실수로 소문이 회사에 퍼지면서 신고인은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나 과장은 성희롱 사건을 알게 된 기관장으로부터
문책을 받게 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사건 진정 건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희롱 가해자 중에서 직장 상사가 63.4%를 차지할 만큼 직장 내 권력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희롱의 양상은 육체적인 성희롱과 언어적인 성희롱이 골고루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 음란물을 전송하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희롱을 당했을 때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둔다고 대답한 여성들도 2.5%나 됐습니다.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기관장의 책임 하에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성희롱 고충 상담 창구도 마련되어 있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고충 상담원도 있지만,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어떤 것부터 해야 하는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특히 앞에서 보신 사례처럼 제대로 처리하지를 못해서 오히려 피해자가 해고를 당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고충상담원 나 과장은 과연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이거 예정된 교육이라 바꿀 수도 없고. 예, 본부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기대가 큰데 정신 차리자. 어? 가자. 홍대리 벌써 왔네? 네, 잘 지냈어요? 과장님, 이번에 승진하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고마워. 지난번 성희롱 사건 잘 처리하시더니 여러모로 좋은 일만 생기네요. 반갑습니다. 두 분이서 잘 아시는 사이신가 봐요. 예, 우리는 2년째 같은 교육을 받고 있어서요. 그러시구나. 근데 저 본의 아니게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성희롱 사건 잘 처리하셔서 승진까지 하셨다고요. 네. 부럽습니다. 저는 아주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요. 왜요? 저희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가 어리버리하는 바람에 일이 좀 커졌거든요. 아유, 김대리. 농담이 좀 지나치시긴 했는데 김대리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응? 과장님, 지금 부장님 편 드시는 거예요? 거기서 피신고인 표현을 들으면 안 되죠. 저는 그냥 한 부장님 성격이 어떤지 잘 아니까 이해를 시키려고. 고충상담원은 신고인 얘기에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해요. 안 그래도 힘든데 피신고인 편을 들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가요? 그러지 말고 얘기해봐요. 한 부장님이 사고를 쳤어. 솔직히 김대리도 문제야. 그 술자리에서 부장님이 그 주정 부리면 다 받아주면서 뭘 참. 그 촉새 같은 이 대리가 소문을 퍼뜨릴 바람에 제 입장이 아주 난처해졌어요. 진짜 입장이 난처한 건 신고인이죠. 성희롱 당한 것도 억울한데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렇겠죠. 예. 고충상담원은 비밀 유지에 책임이 있어요. 또 신고인에게 휴가를 준다거나 해서 피신고인과 분리해 놓는 것이 필요해요. 회사에도 관련 규정집이 있을 거예요. 인사팀에 물어보세요. 그래야겠네요. 지난해 저희 회사에서 만든 교육용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예, 고맙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교육 현장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못생긴 여자는 빨래하고 밥하면서 조신하게 살다가 머슴 같은 남자 만나서 잘 살거든요. 앞에 앉은 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쁜 여자들은 술집에라도 나가서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렇게 어정쩡한 여자라는 거죠. 강의를 맡은 본부 직원이 외모를 비하하고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교육을 받은 여직원들은 성희롱 고충 상담 창구에 사건을 접수했는데요. 그게 사실이라면 많이 불쾌하셨겠네요. 힘드시겠지만 여기 사건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해 주시고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성희롱 고충상담원 정직한입니다. 지난번에 영양가만 강의하셨던 부장님 맞으시죠? 성희롱 사건이 접수가 돼서요. 피신고인에게 사건이 접수됐다는 연락 드렸고요. 3일 내에 진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만약 피신고인이 잘못을 인정할 경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에게 직접 사과하시고 강사 위촉은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피신고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신고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조정이 어렵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고충처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구체적인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고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알려진 내용과 신고인들에 관한 이야기는 철저하게 비밀로 해주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서약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참. 강의 중에 했던 얘기가 별 뜻 없다는 거 알잖아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행위자 의도에 따라 성희롱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3명씩이나 불쾌감을 느꼈으니까요. 뭐 상대가 불쾌했다고 하니까 미안하긴 한데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고충 상담원의 헌신적인 조정으로 공개 사과, 재발 방지 보장을 약속받고 성희롱 사건이 일단락되었는데요. 만약 피신고인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조사에 불응하는 등 조정이 어려울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이 내려집니다. 성희롱 사건 처리는 사건의 왜곡을 막기 위해 20일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처리가 끝난 이후에도 성희롱 행위가 중단되었는지, 신고인과 증인에게 보복이나 소문이 가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후 면담을 실시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도 필요합니다. 아, 이제야 길이 좀 보이는 것 같네요. 저도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골치 아픈 일을 맡았나 싶어서 교육 오기도 싫었어요. 지금은 어떠신데요? 회사에서 성적 농담을 하거나 야릇한 회식 분위기가 사라지면서 여직원들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덕분에 지난해 실적도 굉장히 상승했고요. 아, 그래요? 제가 잘만 하면 회사 분위기 자체를 바꿀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럼요. 오늘 교육 제대로 받고 가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 과장이 많이 달라진 것 같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었는데 말입니다. 자, 선배들의 경험담과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달라진 고충 상담원 나 과장. 과연 일터로 돌아간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김대리! 몸은 좀 괜찮아졌어? 네, 괜찮아요. 저기
지난번에 내가 많이 미안했어. 고충 상담은 된 지 얼마 안 되고 내가 뭘 어떻게 될지 몰라서 김대리 많이 힘들게 했어. 미안해. 내가 이번 사건 다시 한번 조사해 볼 거야. 김대리 억울한 일 없게 제대로 한번 처리해 볼게. 다시 한번 협조해 줄 수 있겠지? 네. 나 과장님만 믿을게요. 지금까지 나한테 했던 얘기 여기에 꼼꼼하게 다시 적어줄 수 있겠어? 네. 그리고 지난번에 나한테 보여줬던 문자 메시지 가지고 있지? 그거 저장된 내용이랑 작년 송년회 끝나고 부장님 때문에 속상해서 선배랑 주고받았던 메일까지 같이 보내줘. 네. 우리 회사에도 성희롱 예방 지침 규정집이 있었네. 진작 찾아볼까. 자, 이거 이 앞으로 진행될 사건 처리 절차와 회사 규정을 정리했어. 법률 지침도 있으니까 같이 읽어봐. 김대리, 가장 중요한 선택이 하나 남았어. 부장님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 저한테 사과하시고 앞으로 여직원들에게 그런 말과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일하면서 부딪히면 불편하니까 근무지가 변경되면 더 좋고요. 오케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애써볼게. 안 그래도 김대리가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 일주일간 병관해서 쉴 수 있도록 조치해요.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 서약서부터 써주십시오. 서약서? 부장님,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언짢으시다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거나 김대리한테 보복행위를 하시면 징계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아니 왜 김대리 편만 들어? 아니 난 성희롱 한 적 없다니까? 여직원들한테 평소에 이런 말씀 자주 하시죠? 그동안 남자친구 몇 명이나 사귀었어? 이야, 다리가 잘 빠져서 아주 미니스커트가 잘 어울린단 말이야. 그만 좀 먹어. 그 살찌면 애 낳기도 힘들어. 부장님은 별뜻 없이 말씀하신 거지만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일하면서 문자도 보낼 수 있고 그런 거지. 그리고 지도 좋다고 낄낄댔던 언제고 웬 성희롱? 지난해 송년회 때 김대리 허벅지에 계속 손을 얹고 계셨다고 하던데 기억나세요? 오호, 사람 잡을 소리. 아니 나 그런 적 없어. 그동안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부장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태도가 워낙 강경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CCBB를 가려봐야겠구만. 나가자. 수고했어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에 심의위원회로 위촉된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규정집에 따라 조사위원으로는 감사하실 박명수 국장님께서 선임되셨는데요. 송년회 당시 그 장면을 본 증인들이 있습니까? 네, 2명 정도 됩니다. 술자리에서 신고인의 허벅지 위에 수차례 손을 얹었다고 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김대리는 입사 때부터 쭉 봐왔고 고향도 같아서 그 친하다는 생각에 그만.
송별의 술자리에서 목격한 사항들을 말씀해 주세요. 한 부장님이 술자리 가시면 여직원들에게 좀 지나친 행동을 하시거든요.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총 10여 차례에 걸쳐 언어적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여성으로서 정말 치욕스럽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한 말과 행동이 지금 와서 후회스럽게 느껴집니다. 피신고인의 행위는 충분히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줄 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기관의 규정집에 명시되어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징계 수위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야, 결국 저렇게 됐구나.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부장님 때문에 속앓이한 여직원들 정말 많아요. 덕분에 요즘 회사 분위기 너무 좋아졌어요. 노래방 가서 브루스 안 쳐도 되지, 야한 농담 하는 사람도 없지. 다음 달엔 여직원 휴게실도 생긴대요. 그게 다 우리 과장님 덕분 아니겠어? 응? 맞아요. 직원들 고충 제대로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저 과장님, 제 고충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뭔데? 저 장가 좀 보내주세요. 어? 아이 제발요, 좀 보내주세요. 이 사람. 우리 일터에 큰 상처를 남기는 성희롱.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 갈팡질팡한